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화인입니다. 이슈와 뉴스의 숨겨진 의미들을 탈탈 털어보는 코인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피니트 블록 정구태 대표님 모시고 올해의 뜨거운 감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볼 때마다 인물이 좋아지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올해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진짜 많이 했구나 싶은데 저희가 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하는 건 그만큼 올해 가상자산을 움직이는 핫 트렌드, 키워드가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라서 그런 건데 왜 이렇게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에 돈이 모이고 이 가상자산을 움직이는 힘이 생긴 걸까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그 시장에서 쓰이기 위해서 최초에 생겨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실물 경제랑 맞닿으면서 이게 결제에서도 쓰일 수 있고 내가 그냥 편하게 빵집 가가지고 아니면 슈퍼마켓 가가지고 내가 1USDT를 가지고 1달러만큼의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동안 그냥 생각만으로 했던 것들이 그게 이제 가능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되게 열광하게 되는 것 같고요. 해외에서도 이제 돈을 보낼 때 항상 이제 은행을 통해서 돈을 송금을 했었는데 그게 은행을 통하지 않고서도 거의 실시간으로 송금할 수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게 그냥 가상세계에 있는 화폐, 가상세계에 있는 자산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실제로 실물과도 연계될 수 있는 자산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실제로 구현되는 거를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돈이 많이 모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실물 경제와의 어떤 역할의 재발견,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모였다인데 그렇다면 또 제가 아주 원초적인 궁금증이 좀 생긴 게 이게 비트코인처럼 막 가격이 오르는 그런 코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가상자산 세계에서 스테이블 코인 왜 등장했지? 약간 이런 궁금증도 좀 생겨요.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기존의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고서도 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시작된 게 어떤 프로젝트의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굉장히 위대한 아이디어였음에도 불구하고 맹점이 이제 가격 등락이 너무 심하다는 거였죠. 전자화폐를 표방하고 있는데 오늘 보내는 금액, 내일 보내는 금액, 1년 뒤에 보내는 금액이 계속 달라진다고 하면 이건 사실 이제 실무 경제에 좀 쓰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보완한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4년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 생겼죠.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그 거래소 안에서 혹은 이제 디파이 안에서 약간 범용 화폐처럼 일종의 이제 기축 통화처럼 이제 운영되던 것들이 이게 왜 굳이 거래소 안에서만 이 디파이 안에서만 쓰이지? 밖에 이제 실물 경제 뭐 빵 살 때도 사고 식당 갈 때도 사고 그다음에 월세도 내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끔 해보니까 이게 실제로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확산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4년에 이제 등장을 해서 거래소가 이제 한정된 영역에 쓰다가 이게 써보니까 너무 편해.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확장된 네. 그런 좋은 구조네요. 네. 그렇다면 올해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뭐 전년 대비 40%에서 83%까지 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장이 확 늘면 좀 2025년도에 스테이블 코인만의 어떤 큰 변화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올해는 사실은 좀 일부 영역에서 테스트로 대표적으로 이제 결제라든지 송금 쪽에서 이제 많이 쓰였다라고 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그런 영역이 훨씬 더 확장돼서 실제로 이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들이 참여한 탈중앙 금융 생태계의 투자 수단으로서 쓰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단지 이제 그냥 뉴스에서 봤던 사람들이 이게 내 지갑 안에도 들어올 수 있고 내 지갑 안에 들어온 거를 내가 실제로 사용도 할 수 있고 이런 날이 이제 점차 빠르게 오는 어떤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상자산과 실물 경제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이 하는데 이제 실험은 충분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장이 열릴 것이다. 네, 굉장히 두근두근하네요. 실제로 이제 일본 같은 데가 좀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가 많이 되는데요. 네. 사실 일본은 저희가 다 알다시피 현금 사용을 굉장히 선호하고 디지털이 굉장히 조금 그 나라의 국격에 비해서 노후화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낙후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디지털 자산, 특히나 이제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또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올해 진짜 간만에 일본을 한번 그 부모님 모시고 한번 방문했었는데 여전히 현금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 동전도 이제 고액 동전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500원 동전 같은 게 사실 거기는 500엔이니까 5,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죠. 리테일 관점에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뭐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전자결제법이 이제 좀 개정되면서 민간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추게 되면서 소위 이제 JPYC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친숙하게 디지털 결제에 접근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또 다시 활성화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을 지금 꿈꾸고 있다라는 좀 흐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나는데 일단은 오히려 디지털화가 좀 덜 돼 있어서 훨씬 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겠다 하나랑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이 이렇게 되고 있다 얘기할 때는 야 한국 니네 좀 경계 좀 뭐랄까 긴장감을 좀 가져라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 최근 이제 6월부터 계속 입법 발의는 되는데 워낙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그렇게 진척되고 있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 네. 근데 이렇게 좀 입법 지연이 되면 어떤 이제 시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리스크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제일 큰 거는 이제 기회비용이죠. 저도 의원 입법 발의를 위해서 좀 많이 열심히 이제 국회에 또 쫓아다니고 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블록체인은 기술은 장려를 하고 그다음에 대신 이제 가상자산은 성장을 저해하는 이중적인 스탠스를 많이 취했었기 때문에 국회나 아니면 산업계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스터디된 케이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해도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올해 굉장히 많은 자원을 저희가 산업계에서 투여를 했고 지금껏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서 디지털 자산 관련된 법들이 여야 막론하고 한 7건 정도 지금 발의가 된 상태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모여서 금융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행정법안과 행정법안이 이제 틀로 자리매김하면서 그동안 발의됐던 법안들이 이제 교집합을 형성하면서 아마 좀 보완하는 형태로 이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과정들이 사실 좀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산업계 측면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좀 미래 먹거리 발굴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사실 이제 너무 더딘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올해 중순에 이제 지니어스법도 굉장히 빠르게 통과되고 그다음에 클래리티법이라든지 NT-CBDC법이라든지 대형 법안들이 다 빠르게 통과되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 규칙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처럼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선진국들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논의의 과정도 오래 지연되고 그에 따라서 좀 이견차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늦춰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 쪽에서는 좀 뼈아픈 것 같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국제대회에 출전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입국 수속을 안 해줘서 못 나가고 있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정부 안에 교집합이 나오지 않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 한국은행하고 또 이제 금융이라든가 관련 기관들 간에 이 스테이블 코인,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화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가상자산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접점이 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만들어질까요? 합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를 가상자산으로 볼 거냐 아니면 화폐로 볼 거냐 이런 논쟁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화폐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산이고 근데 그거를 지금 과거의 틀에 맞춰서 결론을 내고 가자라는 것은 사실 이거는 굉장히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일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오히려 더 빠르게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마다 이제 대응을 하는 좀 포용된 자세가 필요하지 지금 결론을 내고 가자라는 것은 사실 이제 구시대적인 이제 사고 편였던 사고인 것 같고요. 앞으로 새로운 뭐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AI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문물이 들어올 때마다 그거를 결론 내고 저희가 방향성을 정하기보다는 이제 큰 방향성은 있지만 그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항상 이제 논의하고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고 좀 이렇게 포용된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국제 경제 끝나고 나서 출전시켜주면 이 뭐 무슨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 또 저희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빠르게 진출하고 있느냐를 느낄 수 있는 게 실물 지급 카드 형태로도 나온 게 있어요. 이제 저희한테 가장 많이 소개가 된 건 리다페이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카드 정도일 텐데 사실은 그 비자 카드의 가맹점에서 다 쓸 수 있는 뭐 카스트 카드라든가 아니면 뭐 레인 스테이블 코인 카드 같은 것들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어떤 현재 실제 지금 이미 저희가 쓰고 있는 신용카드랑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스테이블 코인 기반 이제 실물 카드하고 어떤 좀 차이가 있나요? 지금의 크립토 카드는 사실은 크립토 네이티브 카드는 아니죠. 대부분의 이제 말씀하신 그런 류의 카드들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충전해서 결제하는 형태의 이제 카드거든요. 예를 들어서 빵집에 가서 빵을 뭐 1,000원어치 산다라고 하면 나의 충전된 계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이 빠져나가지만 실제 가맹점주한테는 해당 국가의 법정화폐로 지금 결제가 되는 형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묘하게 이제 섞여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카드로 1 USDT만큼 이제 결제를 한다고 하면 가맹점주한테 1 USDT가 가는 거죠. 해당 가맹점주의 지갑 주소로 이제 1 USDT가 이제 입금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된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많은 생활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통 금융기관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가맹점주가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미 가맹점주는 USDT로 내가 빵 재료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임차료도 낼 수 있고 내 직원 월급도 낼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 이제 법정화폐를 나는 굳이 안 받아도 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 것만으로도 나의 빵집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어떤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기까지는 사실은 지금 좀 문제가 있죠. 가맹점주 자체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다른 대금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 재료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월급이라든지 이런 거 주려고 하면 법정화폐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비자가 그 앞단에 서서 이 가맹점주와 연결되면서 결제 처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진정한 크립토 카드가 나오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린 그런 이제 절차들이 좀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온 어떤 실물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충전식 선불 카드 뭐 이런 형태이고 그래서 만약에 돈이 안 꽂혀 있으면 못 쓰는 그런 형태인 거죠. 네. 그렇죠. 지금은 충전을 해야만 그 충전된 가상자산 혹은 스테이블 코인을 실시간으로 가격 측정을 해서 이제 점주한테 이제 보내게 되는 데비카드, 현금 카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요게 조금 더 발전하면 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의 신용 평가를 해서 이제 신용카드 같은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통해서 충전된 비트코인이 뭐 10개야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일부 스테이블 코인에 또 대출을 일으켜서 결제에 쓰게끔 한다든지 뭐 그런 류의 파생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겠지만 아직은 이제 충전을 하고 그냥 가맹점에서 쓰게 되는 그런 단순한 모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실물 카드는 사실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형태의 그런 스테이블 코인 이제 가상 자산에서의 그런 기능은 아니고 일종의 좀 기분만 내는 약간의 그런 이제 시장 친화도를 좀 갖는 형태의 아주 단순 서비스만 좀 내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아주 큰 글로벌 이제 카드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또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 또 뭐 솔라나 같은 웹3 이제 기업들도 이쪽에 계속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왜? 뭐가 돈이 되길래? 이게 좀 궁금해요. 전통 금융에서 굴러가는 이 결제 시장은 목까지 찬 거죠. 더 이상 이제 결제 금액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거나 인구가 늘어나거나 결제 금액이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시장인데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생긴 거죠. 기존의 카드사라든지 비자, 마스터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이 시장에 뛰어드는 거는 가맹점주가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 그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 더 이상 카드사는 필요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 생존에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이들이 일찌감치 이 시장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최대한 판을 짤 수 있는 형태로 포지셔닝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결국은 이제 지급 결제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라서 새로운 신시장 개척에서 이제 이렇게 카드사들이라든가 뭐 거래소 이제 웹 3.0 기업들이 다 이제 지금 참전을 하고 있다인데 네. 그렇다면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에는 가상자산 거래에 이용되다가 이게 국제 송금에 이용되다가 이제 지급 결제 시장까지 왔잖아요. 그럼 넥스트 스텝은 또 어디로 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 시장으로 이제 침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뭐 비트코인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을 했으니까 이제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커짐에 따라서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 영향력도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좁은 시각으로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과 이런 알트코인,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의 확산을 더 촉발시킨다고 봅니다. 이 가상자산 투자에 좀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자지갑 주소라는 것을 보유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자지갑,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자지갑 주소를 획득을 하게 될 거고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투자 시장에 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이제 다리가 놓인 거거든요. 나는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 전자지갑을 설치를 했지만 사실 전자지갑이라는 거는 이더리움도 담을 수 있고 비트코인도 담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알트코인들도 담을 수 있는 어떤 통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통해서 손쉽게 이제 디파이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거죠.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디파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만 디파이라는 거를 손쉽게 해본 사람들은 굉장히 편하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오히려 수수료도 더 높게 그다음에 이윤도 더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이 진입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 뿐이지 사실 진입하고 나면 굉장히 이제 편하게 되는 그런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좀 촉발시키는 가속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호환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좀 이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쟁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올 6월부터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 망한다. 경쟁력 없다라고 얘기하다가 요새 좀 잠잠해졌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잠잠해지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이제 이야기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대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참여를 하겠다는 좀 희망들이 나오면서 뭐 네이버, 카카오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왜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준비 중인지 그리고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뭐가 과연 좀 경쟁력이 있게 되는 건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주장이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수많은 이제 상위권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대부분 기초 자산으로 취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달러인 거죠. 수치적으로도 99%가 달러입니다. 나머지 1%가 뭐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통화들이 있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한국은행 자체도 원화가 국제 경쟁력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국제 무역에 있어가지고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6%, 2%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원화의 글로벌화, 원화의 국제화를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사실 이제 결과물은 되게 형편없는 거죠.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는 통화가 다닐 수 있는 글로벌 망을 지금 깔아준 거거든요. 이게 가능하게 한 게 사실 이더리움이나 그동안 이제 솔라나나 뭐 리플이나 블록체인 메인넷들이 그 레일을 까는 역할들을 했던 거고 그동안은 근데 레일 위에 제대로 된 기차나 자동차가 다니지 않았던 거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러면 그 레일 위에 그동안은 대부분이 달러가 다녔는데 원화가 다니면 어떨까? 어차피 우리나라는 원화의 국제화를 해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저희 원화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렇게 지금 레일이 굉장히 잘 깔렸는데 우리가 여기에 매력적인 어떤 좀 컨텐츠를 태워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만약에 이 레일 위에 다니게끔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래도 그 1% 가능성을 우리가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한번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상상만이 아니라 최근에 보면 넷플릭스가 됐든 아니면 유튜브가 됐든 우리나라 컨텐츠에 대한 속성들이 재발견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실 뭐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영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만 봤지 전 세계 누가 봤습니까? 근데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있고 거기서 먹는 뭐 푸드, 뷰티 뭐 이런 것들이 덩달아서 지금 다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는 뭐 해봤자 그냥 1%에 머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차피 우리는 잃을 거 없는데 우리는 못해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1%고 잘하면은 2%, 3%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한번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어떤 좀 미래 먹거리 산업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그 민관이 좀 손을 합쳐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해보는 어떤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발언이랑 굉장히 맥락이 같은데 사실 기존의 방법이 안 되면 방법을 바꿔봐라. 네. 원화가 안 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새롭게 물꼬를 틀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맥락이시네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좀 희망의 회로를 막 돌려서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뭐 상임위도 통과를 못했지만 내년도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딱 법제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내년도부터는 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렇게 좀 시장을 확 바꿀 수 있을까요? 내년 초에 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행되는 거는 1년 뒤일 거예요. 법이 나오기 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산업계에서는. 그러면 시행되기 전에라도 뭔가 우리가 실증적으로 테스트적으로 아니면 뭐 그걸 지역으로 정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참여자 수로 정해도 되고 금액으로 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법이 시행된과 동시에 진짜 날개를 달 수 있도록 그동안에 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샌드박스죠. 모래사장 같은 것들을 한번 1년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규제 샌드박스로 먼저 시범 사업은 빨리 추진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법은 뭐 이제 프로세스당으로 이렇게 네네. 이제 진행을 시켜라 이제 네. 이렇게 네. 정리가 되네요. 네. 자 대표님 마지막으로 사실은 조금 이 스테이블 코인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네. 사실 지금 몇 주째 계속 가상자산 가격이 좀 빠져서 네. 좀 재미가 없다 이러실 텐데 이때부터는 좀 가상자산 가격 오를 것 같다 내지는 네. 이 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한테 동지들이여 기운을 좀 내라. 뭐 이러한 좀 근거에서 가격이 오를 것이다를 좀 메시지로 정리해 주신다면. 남들이 이제 이 코인 시장이 많이 오르고 하는 걸 보고 그냥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재미없는 시장이다. 스테이블 코인도 날리고 비트코인도 뭐 기관들도 많이 산다는데 내 코인은 왜 이 모양이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은 1차 크립토 붐, 2차 크립토 붐, 윈터 겪으신 분들은 지금 이 정도 상황은 뭐 그래 감내할 만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기관들도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들이 실제 금융시장하고 융합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 시장을 지금 선점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달리 이제 해외에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의 어떤 보유,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계속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산업적으로 문제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기관들은 비트코인에 더 접근하기 쉬워지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더리움에 더 접근하기 쉬워지고 라고 그런 시나리오를 보면 가상자산 시장은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사실 내리막을 갈 리는 별로 없다. 아마 내년에는 아까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실질적으로 그동안 꿈꿔왔던 거를 실현하는 단계가 아마 내년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기관들의 비트코인의 재발견, 그다음에 이더리움의 재발견,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의 어떤 쓰임새도 확대되고 그런 시점이 올 거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들 분들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응축됐던 에너지를 내년, 내후년에 더 폭발시키는 어떤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오히려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갖고 있을수록 더 나에게 점점 귀중한 자산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약간 이런 전략으로 단타에서 이제 장투로 좀 바뀌어야 네. 된다. 이런 조언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오늘은 인피니트 블록 정구태 대표님 모시고 2025년도를 뜨겁게 달궜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